양천문화재단 노조원들이 불법 점거 농성으로 경찰에 연행되면서 구청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19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양천구와 문화재단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서울시가 잠실 일대에 3만석 규모의 국내 최대 돔야구장을 건립합니다. 야구장 내부에는 호텔이 건립돼 객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다양한 공연과 행사도 개최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양천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나는 등 최근 배터리 충전에 따른 화재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과충전이 화재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표준화된 안전시설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문화재단 노조와 양천구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19일 대규모 집회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다혜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양천문화재단 노조와 양천구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금 문제입니다. 노조 측은 재단 직원들이 고질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저임금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조가 제시하는 임금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수당을 제외했을 때 기본급은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을 보면은 저희가 한 중위권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서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등은 타 재단에 비해서 높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업무 환경입니다. 노조는 인력이 부족해 업무 강도가 다른 문화재단에 비해 높다며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인력이 충분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서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충원을 해와서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업무 강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습 기간만 거치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화재단 노조는 양천문화재단 직원들의 임금 등 보수에 관한 권한이 구청에 있는 만큼 원활한 협상을 위해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퇴거 불응 혐의 등으로 체포했던 10명을 전원 석방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잠실에 국제 경기가 가능한 국내 최대 돔 야구장이 건립될 전망입니다.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를 방문해 잠실 일대 3만석 이상의 돔 야구장을 비롯해 첨단 스포츠, 전시 컨벤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돔 야구장이 건립되면 폭우 등 악천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 운영이 가능하며 대규모 공연 행사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내 호텔을 조성해 객실에서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더불어 전시 컨벤션 센터는 전시 면적 9만 제곱미터, 회의 면적은 2만 제곱미터로 건립돼 새로운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은평구의 내년도 참여 예산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16일 2024년 참여 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2023년 주민총회 및 청소년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민 제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200여 개의 제안 가운데 주민과 청소년 사업 25개가 투표 대상에 올랐고 토론과 투표를 통해 19개의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택된 정책 과제에는 골목길 안심 환경 조성과 은평 생태, 역사, 문화, 체육 둘레길 조성, 진로 탐구 학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은평구는 전체 예산 약 14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은평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은평경찰서는 최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구산역 인근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2시간 넘는 경찰 대치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인명 피해가 없는 점 등이 고려돼 기각됐습니다. 네, 얼마 전 양천구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를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일상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어떤 유형이 있고 또 어떻게 대비해두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일대학교 소방방지학부 이영주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이번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 전동 킥보드 화재 사건. 사실 이 전동 킥보드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나요? 예, 지금 현재 최근 한 2019년부터 최근까지 화재가 전동 킥보드에서 발생한 것들은 한 230여 건 정도 되는데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한 115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화재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재 원인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리튬 배터리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화재였고 또 과충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다는 배터리에 과충전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탑재 의무가 없는 상황, 또 전동 킥보드를 타는 특성상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또 넘어짐으로 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배터리의 어떤 이 충격으로서 뭔가 이상이 갈 가능성도 높은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의 화재가 다른 전자기기나 혹은 또 다른 충전기기보다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충전 시설도 그만큼 많아졌는데요. 화재 사고도 좀 잦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충전 시설에 화재 안전 장치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어떤 이제 이 표준화된 어떤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과하게 여러 가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이제 확인되지 않은 시설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문제는 대부분 전기차 충전면 혹은 충전 장소 중심으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적용들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물론 충전 중에 화재도 발생합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그냥 주정차 상황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차장에 전기차라든지 또 일반 내연기관차를 구분해서 주차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기차가 주차장 어느 공간에 서 있다 하더라도 사실 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주차장 전체를 뭔가 화재 안전 시설을 강화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정된 안전 시설이나 장치보다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 또 확산 방지를 위한 진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화재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언제 어디서든 불이 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선선한 가을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좀 주의해야 할 화재 사고는 어떤 게 있고 또 예방법도 함께 알려주실까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계절에 따른 화재 발생 이런 것들이 차이는 크게 있진 않은데요. 다만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떨어지고 또 이제 건조한 상황, 건조한 날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묵혀놨던 이제 난방기구라든지 전기 난방기구 같은 것들을 이제 꺼내서 사용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으니까 정상 작동 유무도 좀 확인을 하시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사용 방법도 좀 숙지를 하시는 것들 또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 콘센트나 이런 것들보다는 전기를 좀 더 많이 먹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적정 콘센트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안전 조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많이 이제 또 날씨가 좋기 때문에 산행들을 많이 하시면서 가을 산불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봄철 산불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산불에 대한 부분들의 경각심 또 산행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꼭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평소에 화재 발생 위험 요소는 없는지 좀 잘 살펴보고 예방법도 숙지를 해둬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일대 소방방지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수도권에서 귀농 귀촌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에서는 지역 특산물 재배가 귀농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TV 전진아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대기업 생활과 자영업을 거쳐 12년 전 처음 농사를 시작한 차영성 씨. 고향시 일산에서 인생 이모작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일산 열무를 선택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차 씨는 겨울철 열무 재배에 성공해 전국 판로에 물꼬를 틀고 귀농귀촌 멘토로도 활동 중입니다. 일산 열무는 잎채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농인이 큰 노하우 없이 단기간에 잎을 키워서 출하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산 열무 판매를 시작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초기 판로 확보에 1등 공신입니다. 농가와 가까운 매장에 지역 특산물을 신선하게 출하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고양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안전한 재배 방법과 납품 규정을 교육을 받으시면 누구나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을 시작하는 농업인에겐 유용한 판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산 열무를 지역 농협에서 공급받는 전문 음식점도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가 직접 일산 열무를 활용한 한식 요리를 만드는데 열무국수와 비빔밥이 대표 메뉴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고양 지역 토양에서 자란 일산 열무의 아삭한 맛을 건강한 음식으로 선보이며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공급해주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와 요리 연구가의 손맛이 더해져 가지고 맛이 다른 데에 비해서 독특하다고 설명을 하면은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출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350개 농가가 연간 2만 톤을 생산해 22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산 열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이 귀농 도전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리노베이션 공사 중인 오목공원의 일부 구간을 개방합니다. 개방 공간은 공원 중앙 잔디마당과 이를 둘러싼 회랑, 숲 라운지 등으로 공원 전체 면적의 약 43%에 해당합니다. 양천구는 오는 11월까지 미술관과 키즈카페, 농구장 등을 설치해 오목공원을 전체 개방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20일부터 어린이, 임산부, 또 어르신 등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백신은 독감 바이러스 A형 2종과 B형 2종을 모두 포함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인데요. 접종 가능 기간은 연령별로 다르며 위탁 의료기관 등 자세한 정보는 양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2023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기관 부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 활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류와 전문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사를 포상하는 상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최종 20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은평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 활동을 도입하고 직원 멘토링제를 적극 운영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업무 지식의 공동 이용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국민과의 소통으로 정책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평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올해 3번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청렴주의보는 명절과 인사철, 휴가철 등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도록 하는 시책인데요. 은평구는 특히 이번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명절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안내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기간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은 30만 원으로 상향됐고 커피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 등도 허용됩니다. 단 금액만 적힌 상품권은 허용이 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서울시가 지하철역의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역명 표지 부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역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씨체와 크기도 개선됐습니다. 서울시는 역명이 표시되어 있는 행선 안내기의 글씨체를 읽기 편하게 개선하고 크기도 기존보다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한국어를 빠르게 알기 어려운 외국인 승객들을 위해선 역명 표지에 역 번호를 추가했습니다.